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이 다가왔는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코스피는 0.8% 정도 이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으로. 코스닥이 좀 빠져요. 코스닥이 영 힘이 없습니다. 잘 아침에 가다가 오후에는 좀 뭔가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대만에서 아주 리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지만은 TSMC죠. 이거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하루 만에 조업을 재개하는 등 피해를 현재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니까 세계 최첨단 칩의 그 80에서 이 90%가 대만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지진에 아주 취약한 지역인 만큼 이번 기회에 대만의 의존도를 크게 줄여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매체에서 보니까 TSMC가 빠르게 조업을 재개하는 등 선전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번 지진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죠. 대만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으로 지정학적인 위기도 급부상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쇼링이 시의적절하다, 이런 매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거지. 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이후에 한국의 하이닉스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업체가 미국의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죠. TSMC도 위험 분사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하고 일본하고 독일 등지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 기지를 다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적고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가 덜한 지역이 뜨기 전까지는 당분간 대만 의존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참 이를 개선해야 할 그런 거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보다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걸 보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뿐 아니에요. 블룸버그도 이번 기회에 대만의 반도체 의존도를 크게 줄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만에 의존하지 마라. 자체적으로 만들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지도 시간이 제법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에 이제 방점이 찍혔어요. 방점이 찍히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시장의 첫 반응입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한국 증시의 과제로 여겨져 있던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고,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 테마주 위주의 단기 투자 시장이 돼버린 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시도된다는 점에선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의 흐름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번 프로그램에 보니까 주요 투자 지표 비교 공식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분기별 기업의 PBR이죠. PBR, PER, ROE 등등 해서 이 지표의 시계열 정보뿐 아니라 산업별 평균 순위 등도 함께 이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는 기업별 가치평가 지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를 투자에 활용한다는 것은 주가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기업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다는 가치 투자자의 그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죠. 따라서 각각의 지표의 기업 가치하고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 지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기업의 종합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가하고 순자산 ROE 관계는 어떻냐? 이 순자산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항목이죠. 그래서 기업 자산 중 주주 항목으로 대차 대조표상 자본 항목과 거의 동일하고,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면은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불한 나머지가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인 ROE죠.
이 ROE는 주주 가치의 증가 속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주주의 현재 가치는 순자산이고 미래의 주주 가치는 ROE의 속도로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PBR로 이제 기업의 가치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그 지배구조나 그 수익성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이 기업의 현재를, 그리고 수익성은 미래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먼저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현재 기업이 순자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주 간의 형평성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거고,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주주 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로 인해서 물적 분할 후에 재상장,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 마법, 그리고 터널링 등 추가 출자 없이도 그 순자산에 대한 지배구조 지지력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일반 주주의 순자산에 대한 그 주당 비례적인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 거예요. 그 권리가 현실에서 희석된 만큼은 주가가 반영 결과 한국 증시는 저 PBR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PBR이 1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저평가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의 그 지배 구조의 건전성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건전성. 두 번째는 그 주주 가치의 증가 속도인 ROE를 살펴봐야 돼요. 그 ROE는 다시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인 그런 수익성하고 그 주주 환원의 그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ROE의 분자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이므로 그 기업의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창출력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어야 주주 가치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면 미래의 주주 가치는 오히려 감소하죠. 그래서 현재 주주 가치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ROE가 일정 수준 이상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PBR이 1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저평가로 판단할 수 있죠. 수익성 증가 외에도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켜서 ROE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자사주를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각을 해가지고 상장 주식수가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ROE를 고려해서 주주가치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게 되면 적정 수준에 대한 의문이 남죠.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는데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의 평균 ROE가 약 5% 수준임을 고려하면은 적정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PER입니다. 그 PER의 역수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가격으로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렇다면 기업의 ROE는 적어도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의 평균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지 투자 매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여튼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뭐 시동되고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5,000원 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있습니다. 85,000 한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 기미들은 팔고 있고 우선주는 한 68,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네요. 그래도 상승으로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뭔가 자사주 매각이 아니라 소각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10만 전자 한 방에 갈 수 있을 텐데 희망사항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